예, 지난주에는 또 이제 6월 한 달을 저희가 전망을 좀 했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7월 한 달을 전망을 했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과 함께 주간 전략 다시 세우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그래도 꽤 강한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이번 주 한 주 고민입니다. 이번 주는 추가 상승 혹은 또 뭐 여러 변수들로 변동성, 추가 하락 횡보 조정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번 주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많아서 네. 뭐 좀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지난달 6월 달보다는 많이 좀 개선된 면이 많아서 네. 저는 뭐 내심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6월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들을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면 사실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섰고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스텝 예상보다 높아서 금리 인상률 그리고 여기에 또 담보율 하락에 따른 개인 신용 물량이 추대됐었고요. 여기에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수급까지도 매도세가 지속되었다는 점이 6월 달의 핵심 포인트였다면 지금 이제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일단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가라든지 뭐 곡물,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고. 고점 되면은 많게는 뭐 곡물가 같은 경우 30% 이상 하락한 그런 품목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 물가 상승률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률 같은 경우도 미국 연준이 일단 6월에 자이언트 스텝 한 이후에 이번 달도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90% 이상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1%를 뭐 확 올리는 그런 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안정적인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침체 우려감에 지난번 한번 좀 꺾이는 모습도 나왔었고 여기에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공급 증가가 조금이라도 결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유가는 이 수준보다도 조금 낮게 형성될 수 있어서 향후 방향성을 좀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 보면 지금 현재 양시장 신용 잔고가 보니까 금일로 조금 늘어서 이제 17조 원 중반 정도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6월 초 대비로는 4조 원 가까이 지금 감소한 것으로서 향후 지수 하락이 나와도 예전처럼 그렇게 급매물이 나오면서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은 없을 것으로 보여서 변동성은 좀 축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보면 지금 환율 1,300원 수준에서 7월에 어제까지 코스피가 39억 원 순매도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207억 순매수를 했는데요. 지난주부터 사실 지속적으로 지금 출회되는 것이 로스컷 물량인데요. 기관들의 로스컷 물량이 지금 이번 주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과 외국인들이 받아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수급 개선될 가능성 조금 조심스럽지만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옵션 만기 관련해서 일단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외국인 그런 동향인데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매수했다가 지금 조금 줄여서 지금 9천 계약 정도 누적 순매수하고 있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콜 매수 일변도였는데 지난 주반부터 옵션의 풋 매수도 좀 병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풋 매수 같은 경우는 좀 외곽에 좀 치중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상방향 포지션으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수요일까지는 외국인들의 그런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점을 종합해 본다면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시장은 반등 시도가 좀 더 위에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반등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빅 위크입니다. 여러 변수들이 많은데요. 미국의 물가, 우리 금통위, 또 바이든의 중동 방문, 코로나 재유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망하고요.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전망은 약간 좀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일단 6월 CPI 발표에서는 물가 정점을 뭐 확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이 많이 높게 나와도 물가 정점 수치가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어서 향후에는 좀 더 이제 물가에 대해서 좀 인플레에 대해서 좀 영향력이 좀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이 만약 물가 정점이라면 지난번 기록했던 8.6% 상승보다는 적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는 일단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너지 평균 가격이 6월에도 좀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현재 시장 컨센서스도 지금 8.8% 상승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5월 수치보다는 일단 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꺾일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이유는 여기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랑 식료품 가격이 이 지수를 산정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한풀 꺾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휘발유 가격이 6월 중순에 갤런당 5불을 기록했는데 이게 최고가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어제 살펴보니까 4불 70센트 이하로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고 추세도 지금 하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곡물 가격도 고점 대비 정말 많이 하락한 종목도 많은데 밀은 뭐 30% 이상 하락했고요. 옥수수, 대두 뭐 10% 수준 하락해서 식료품 가격도 좀 상승률이 좀 꺾일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가 정점이라는 컨센서스가 일단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번 달 CPI 발표 이후 CPI 중요도는 일단 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경기 침체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연관성이 높은 소비 지출 전망 그리고 고용 동향이 지수 변동성에 상당히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일단 보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CPI가 9%가 넘는 훌쩍 뛰어넘는 아주 높은 물가 상승이 나온다면 시장 변동성이 한 차례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러면 단기에 끝일 것이고 확률적으로도 이렇게 9% 이상 크게 나타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금융통합위원회가 이번 주에 있는데요. 지금 사실 0.5%포인트, 50bp 올리는 걸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기대감이요. 그럼 이제 그 50bp 올리더라도 시장의 악재는 좀 반영이 돼 있는 것일지, 물가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추가적으로 있을지요. 어떨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거의 일치하는데요. 0.5%포인트, 그러니까 50bp, 네. 빅스텝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빅스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이미 이제 6월에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벌써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 높은 환율 수준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만일 여기서 25bp 만 인상하게 되려면 향후에 그 금리가 역전될 것은 거의 확실한데 그게 확대되는 계율이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 원화 약세가 더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상당히 좀 환율에도 부담스럽고 외국인 수급도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번에 50bp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좀 더 그런 면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물가도 한 6% 이상 올라온 걸로 보고 있는데 물가 수준도 조금 염두에 둔 결정이 50bp 인상이 아니겠냐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지금 미국처럼 이미 연준처럼 급격하게 금리를 또다시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그리고 성장 측면에서 아직은 긴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만 지금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지금 유지되고 있고 또 경기 둔화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이자 비용 급증과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향후에는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번에는 빅스텝이지만 올해 남은 금통위가 이제 3번 남았는데요. 이제 25bp씩 두세 차례 인상으로 마무리할 거 보여서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포문을 열었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나름 기대치보다는 선방을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실적의 기대치들이 지금 좀 많이 낮아진 상황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좀 그 가운데서 좀 좋아질 업종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과제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2분기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일단 2분기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일단 수요 둔화 그리고 비용 상승 요인이 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컨센서스가 3개 이상 있는 기업들의 그런 기업들을 기준으로 보면 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가 뭐 40조 원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같은 기준으로 조사했던 5월 초 대비 한 3조 원 정도 감소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코스피 전체로는 순이익 추정치가 감소되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추정치가 2분기에 국한된 겁니다. 한 달 동안 상향 조정되는 업종은 에너지, 운송, IT 하드웨어,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2차 전지, 보험업이 있는데요. 근데 이 2차 전지는 소재 위주로만 상향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종목별 편차가 심하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2분기만 보고 지금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거의 없으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3,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3, 4분기에서 가장 키워드는 역시 경기 둔화 가능성이기 때문에 향후 경기 둔화가 실제적으로 뭐 확실히 나타나더라도 실적 유지가 가능한 종목이라든지 업종인지 좀 이런 것을 더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좀 보면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 호전 업종 중에서 그나마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지금 상향 조정 중이고 뭐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그런 업종인데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동시에 향후에 수요 둔화가 나타날 경우에도 IT 업종과는 달리 그런 보유한 재고가 없다는 점에서 이런 것이 좀 부각되면서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좀 흐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면 사실 실적 방어가 가능한 그런 방어적인 업종이 상당히 유망한 투자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필수 소비자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아실 건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요즘 제일 많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제약 바이오 업종인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과 주가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여기에 경기 둔화에도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주가 흐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또 플러스해서 불황 수혜주인 게임, OTT 관련주 내에서도 실적 및 수급 개선세 나타난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설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하죠. 그 가운데 실적이 올라가는 업종이 증권사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사실 꽤 많아서 선별력이 좀 떨어졌는데요. 더 압축을 해주셨네요. 감사하게. 자동차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일부 게임 이런 쪽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간 전략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일정에 따라서 핵심 뉴스에 따라서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대응 전략까지요. 네, 이번 주는 뭐 수요일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데 한국 금통위가 이제 시작점으로 미국 CPI가 그날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은 옵션 만기가 있고 금요일 날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방문 이 결과도 참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전략은 일단 지수 방향을 예단하기보다는 일단 외국인 수급이 현재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같은 방향성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일단은 뭐 추정 매매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종목도 보면 종목은 어떤 특정 업종에 국한하지 마시고 단기 낙폭이 가을 때 했던 시가총액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 안에서 신용 잔고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 잔고가 아주 크게 급감해서 단기간에 물량 출회가 나오지 않을 종목을 매매하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수익률 확보가 가장 좋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또 반등하고 있는 그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좋다고 보고 그리고 시장이 사실 추세적인 반등으로 나아가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반등 시에는 반드시 레버리지 비중이 혹시라도 마이너스에서 목표하신다 할지라도 비중은 어느 정도 축소하시는 것을 지속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주간 이슈 체크 및 전략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